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이 가졌던 긴급 기자회견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명태균 씨 입으로 윤 대통령 내외와 자주 통화했다 이런 녹음 파일들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육성이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의미는 두 분의 평론가께 좀 맡기는데 제가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죠. 공관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나한테 들고 왔기에 무엇을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공천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태균 씨는 답변으로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전화통화가 끊깁니다. 통화의 시점만 잠깐 말씀드리면 재보선 후보 확정 하루 전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먼저 김대현 평론가님, 녹음 파일을 듣고 맨 처음 떠올랐던 느낌,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네, 뭐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아마 통화를 직접 녹음한 게 아니라 녹음한 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을 제3자가 다시 녹음한 아마 파일이기 때문에 녹음의 녹음. 네, 그래서 야, 이거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대통령의 목소리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독특한 그 어떤 뭐 이렇게 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폭로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 해명으로 인한 어떤 국민적 반감이랄까,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맺었고 그게 부적절하다, 그건 아마 대통령실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온 방식이 국민들이 볼 때 그 거짓말이었잖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 경선 전 21년이죠. 경선 전까지는 명태균과 윤 대통령이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그 이후는 안 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22년 취임 직전 5월 9일로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전에 했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점 간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 그거는 정말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 면에서 이제 공천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22년 5월 9일 날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5월 10일 날 바로 다음 날 이 창원 의창구에 재보궐선거가 나왔고 거기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데 확정되는데 하루 전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했다.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죠. 김대현 평론가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저희가 워딩을 그대로 나가긴 했는데 글자를 적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제가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후보 확정을 마치 해준 것 같은, 김영선을 해라, 공관이 얘기했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선후 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재 여기 지금 인천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의 이 스타일은 모든 정권의 로열티를 내가 가져가고 또 실제로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합니다. 그거는 좋게 표현하면은 친근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안 좋게 표현하면 항상 권력을 추구하고 추종하는 세력이다. 근데 이런 분들의 스타일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당선자에게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님 당선인 의로 이렇게 공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보고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왜곡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그런 현실도 상당 부분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지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일정 부분 예.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의원과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이 만들어져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질문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당시 재보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라고 하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혀 뭐 보고받은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명태균이 하도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닥달을 하니까 좋게 표현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헛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뭐 조금 더 저는 사실은 이준석과 윤상현 의원이 잠시만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주면 여기에 대한 흑백은 가려집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침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네. 분들이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규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통령실 해명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보시죠.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의 통화를 했다는 부분 인정입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과 윤상현이었다. 즉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 김영선 해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해 그냥 덕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이면요 진짜 서슬퍼럴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대통령 취임하는 분입니다.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통령하고 통화가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누구를 공천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뭔 덕담이든 뭐든 왜 얘기해 줍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비공표 여론조사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까지 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혜경 씨한테 얘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은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은 문자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연락 주고받은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 뭐 어느 법률적인 전문가 만나도 마찬가지지만 해명이 거짓말로 뒤집히기 시작하면요. 말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그날 태블릿 PC, JTBC 보도가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잠시 도와줬던 사람일 뿐이고 보좌 체계가 완비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감이 그 다음에 더 커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더 반감이 커지고 더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다. 이걸 대통령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 9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공개한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유명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5월 9일 날 통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일주일 전인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말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여사님 사모님 선물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굳이 맥락으로 풀이하자면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거 해줄 거예요.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발표가 안 나요. 확정이 안 돼. 윤핵관한테 불만을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윤핵관이 막는다고. 그래서 뭔가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한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하고 또 통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자기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황 설명을 강혜경 씨하고 했다고 하는 게 거기에 또 드러납니다. 여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럼 그 녹취록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추정이 되는데 그날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합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쉿, 그거 절대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아무런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했으면은요 100번은 기소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법률적으로 물론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아무리 당선이신 분이라 할지라도 공천 발표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관되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논쟁은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부족하다. 저는 탄핵의 문이 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공천 개입을 증명하는 그동안의 녹음 파일과 오늘 육성 파일까지 나온 것까지 합치면 직접 증거가 확실히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증거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이 계속 공개가 됐어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뭐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이트란 말도 못 붙였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많은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하다못해 칼럼이나 사설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정치인까지 지금 통화했다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지난 7월에 허은하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녹취 파일 나오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계속 부인하기 시작하면 계속 부인당하면서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